화학 결합을 배울 건데요. 어디부터냐? 대충 여기. 대충 여기. 자, 간단하게 말해서 원소들이 화학 결합,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는 원래 상태보다 더 안정된 상태를 위해서요.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편해진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원자의 입장에서 안정된 상태가 뭐냐면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0개 혹은 최외곽 궤도의 전자가 8개로 가득 찬 상태. 물론 헬륨 2개도 만족하는 거죠. 가득 찬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 배치적으로 가장 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원소의 전자 배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18조 원소가 뭐냐?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러니까 거의 사실 18조 원소들에서도 제일 주기율표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리 전자 배치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핵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져 가겠죠. 그렇게 된 원소들의 경우는 모든 원소들 중에 남의 전자 제일 잘 빼들어오는 놈이 누구다? 플루린이란 말이야. 아주 그런 예외적인 상, 18쪽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원소, 뭐 오가네손급이나 그 위에 제논급이 되면 플루린하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예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 즉 화학적인 반응이나 결합을 안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제일 편한 상태거든. 제일 좋단 말이야. 아니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지금 제일 좋아요. 막말로 얘네들이 차은우야. 차은우, 카리나 뭐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깔창 깔거나 뽕을 넣거나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애들이라고. 이거 화학적으로 완벽한 예시입니다. 선생님처럼 지금 몸에 지질 성분이 과도한 사람은 드러내야 되죠. 맞지? 이거 드러내야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이상적인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길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뭘 해요? 깔창을 깔거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높이를 높이거나 혹은 뭐 컨셉이 되게 귀염귀염한 아이돌 컨셉인 애들이 언제까지 그 캐릭터를 밀 수는 없잖아. 특정 음반에서 좀 섹시함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민짜다, 몸이. 그럼 이제 각종 보형물을 가지고 곡선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이해가 돼요? 지금 나는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원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이상적인 애들, 뭐 차은우, 뭐 원빈,
뭐 전지현 이제 그쪽이 애들인 거야. 야, 창은우가 쌍수할 필요 있겠냐? 창은우가 코를 높일 필요가 있겠어? 차승원이 운동화에 깔창 깔 필요 있겠어? 키가 188인가 8이신 양반이. 그 원래 모델 출신이잖아. 영화배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배우들이 키가 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라인 있잖아. 이제 정우성, 이정재, 차승원 요 라인 때들, 원빈 요 라인 때들이 영화배우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모델 하다가 이게 좋다고 영화로 넘어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 뒤부터 우리나라에서 미남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일단 키가 커야 돼. 기럭지가 길어야 옷빨이 살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과 결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단원자 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그대로 분자인 상태로 존재를 하고 결합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쵸. 기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뭐다? 18쪽 애들이다. 그럼 우리 주기율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렸을 때 결국 원자과 전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인 거고, 여기서 추가로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핵의 전하량은 좀 이따가 내가 할 시간 줄게요. 원자 핵이 가지는 전하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느냐? 소위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 금속성 원소들은 봐봐, 제일 바깥쪽 궤도의 전자 개수는 작고 그 전자를 당기는 힘 또한 약해요. 맞지?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8개까지 채우는 게 편할까? 자기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버리고 안쪽 껍질, 완성된 껍질만 남기는 게 편할까인 거지. 그치.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버리는 게 편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금속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에 비해 반대편 18쪽은 우리가 이온이 안 되니까 빼고 플로린, 산소, 황, 염소 얘네들은 전자를 당기는 힘은 세고 전자 개수도 1개, 2개 정도만 부족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들은 부족한 만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게 더 쉽다? 그치.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할 때 몇 개씩 가져와야 되느냐는 거지.
플로린 염소 얘네들은 7개니까 몇 개만 받으면 돼? 하나만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산소하고 황은 2개를 받아오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 2인 거야. 물론 얘네들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억지로 된다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반대로 이쪽은 하나만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2개를 버려야 되잖아. 그치, 여긴 플러스 2. 얘는 3개를 버려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그때 우리가 주기율표 전체적인 걸 볼 때, 물론 우리가 통과나 화원까지도 거의 다룰 일은 없습니다. 원래는 화원에서 언급은 돼요. 오비탈하면서. 응? 화원에 오비탈하면서 언급은 되는데 주기율표상에 다룰 일은 없는 요 뒤에 있는 애들 있지. 칼슘 뒤에 알루미늄 밑에 뭐가 있냐면 갈륨이라고 GA가 있거든. 갈륨 전에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있어. 전이 금속이라고. 예를 들어서 21번 스칸디움, 22번 티타늄, 23번 바나듐, 24번 크로뮴, 25번 니켈, 25번 니켈, 26번 철, 27번 몰리브덴, 28번 크로뮴, 29번 구리. 오, 다 외웠다. 맞지? 아싸. 옛날에 118번까지 다 외웠는데.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걸 별 필요 없다. 그죠?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화학원에 가서 오비탈을 배우면 알겠지만, 바깥쪽 궤도에 2개를 먼저 넣어 놓고, 안쪽 궤도에 10개를 채워가는 애들이에요. 거기 움푹 들어간 애들이. 그러면 사실상 말해서 그 밑에 움푹 들어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온 가수가 몇 개가 된다? 플러스 2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온들 중에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 사이 말고 나머지 이온들 중에 뭐가 많디? 플러스 2가 유독 많았죠. 그 대신에 걔네들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쪽 궤도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6도 가능한 애들인 거야. 다양한 산화수, 그래, 다양한 이온가수가 가능하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 그런데 걔네들은 기본값이 뭐다? 대부분은 2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가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주기율표를 하나 옮겨서 다른 형태의 주기율표를 그릴 수 있게 돼요. 뭘 그릴 수 있느냐? 한 요 정도까지면 된다 그랬지? 잘 보세요. 헬륨, 네온, 아르곤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2번, 10번, 18번이잖아. 그리고 금속이온들은 전자를 버려서 제일 바깥쪽 껍질이 하나 없어진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리튬은 원래 원자 번호 3번인데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전자가 몇 개? 2개.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인데 2개를 버린다 그랬으니까 전자가 몇 개? 2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똑같은 원리로 네온이랑 같은 녀석들이 Na 플러스 Mg 플러스 Al3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칼륨 플러스 칼슘 2 플러스가 되겠죠. 반대편에는 뭐가? F 마이너스 OE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SE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가로줄,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아이들의 전자 개수는 2개, 10개, 18개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 산화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을 생각하자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에 즉 플러스 8의 핵에 안쪽에 전자 2개 돌고 바깥쪽에 지금 전자 10개 돌아서 O2-잖아. 응? 마그네슘은 중심 핵에 플러스 12의 전하량이 있고 안쪽 궤도에 2개, 바깥쪽 궤도에 8개. 그 바깥쪽에 거 버렸잖아. 얘는 Mg2 플러스야. 네온은 플러스 10에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전자끼리의 반발력은 얘나 같겠지만 왜? 배치가 같으니까. 가운데 핵이 당기는 힘이 플러스 8, 플러스 10, 플러스 10이니까 누가 제일 세게 당겨? 마그네슘이 제일 세게 당기고 있겠지. 그지? 그 말은 크기가, 이온 반지름 크기가 마그네슘이 제일 작아진다고. 즉, 이 표에서 같은 가로줄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에서 전자수가 같은 애들을 같은 가로줄에 만든 표인데 어떻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한 번에 정의를 해서 이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온이라는 입자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온의 전자수는 무조건 2개, 10개, 18개로 맞춰진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 이온이 뭔지를 알아야 결합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일단 요거 정리를 할게요. 니 노트 뽑아줄게. 잠시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봅시다. 자,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이온끼리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우리가 쿨롱 힘이라고 하겠죠. 전기력 공식입니다. 두 이온 중심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이온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쿨롱 힘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결정 구조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쭉 세로로도 쭉 가로로도 쭉 뒤로도 쭉 연결이 되는 걸 말해요. 이런 게 결정 구조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없다? 독립된 분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결정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덩어리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성은 각각의 입자들은 극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총
합이 어떻게 된다? 중성인 상태죠. 총합은 중성인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녹거나 열에 녹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수용액이 되거나 용융액이 되면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전기전도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이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냥 다 같이 이어서 갈게요. 이온결합은 대부분은 물에 잘 녹습니다. 내가 대부분이라 한 거는 뭐다? 안 녹는 게 있다는 거지.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이온 결합 화학식을 공부할 때 앙금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편안한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화학식으로 쓸 때는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글로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온이라는 글자만 빼면 돼. 그럼 봐봐. 자, Cl- 이온 이름 염화이온이죠. 원래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인데, 얘는 소자로 끝났으니까 소자 떼고 화이온 해서 얘는 염화이온, 얘는 브로민 화이온. 얘는 소자로 끝난 게 아니니까 그냥 화이온을 붙였죠. 얘도 아이오딘 화이온이 되겠지. 나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 이거 원소 이름 바꾼 거예요. 글자 개수만 들었잖아. 요오드화였는데. 근데 봐봐. 비금속이 산소 여러 개랑 결합한 다원자 음이온의 경우는 화이온을 붙일 때 화자를 떼도 됩니다. 화자를 떼게 됩니다. 대신에 앞에 원소의 첫 글자와 산소의 산자를 붙여서 읽으면 돼요. 그럼 SO4E-이온은 네, 황산이온이고 황산 어쩌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네, 탄산이온이니까 탄산 어쩌고가 되고, 그러면 양이온들은 뒤에 붙는 이름이니까 그냥 양이온은 뭐 화이온처럼 붙이는 게 없잖아. 그냥 무슨 이온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은이온이니까 무슨 은, 얘는 무슨 바륨, 무슨 칼슘, 무슨 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에 적는 것만 앙금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구별하기가 편해요. AgCl, AgBr, AgI. 자,
은이온과 우리 17쪽 이온들의 결합은 1가와 1가잖아. 그러니까 결합비가 1대 1이죠. 그래서 그냥 AgCl, AgBl, AgR이에요. 근데 은이온이 황산이온이나 탄산이온을 만나게 되면 얘는 1가인데 얘는 2가잖아. 그러면 결합비가 몇 대 몇이 돼야지 중성이 된다? 2대 1이야 되겠지? 그러니까 Ag2 SO4 요 밑에 적혀있는 작은 숫자는 그 앞에 거가 몇 개냐를 뜻한다고. 그럼 얘도 Ag2CO3 바륨이나 칼슘은 얘네들하고는 앙금이 안 생겨요. 화합물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물에 녹는다는 소리야. 물에는 녹아서 이온이 돼버리는 거야. 앙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BaSO4 BaCO3 왜?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잖아. 그럼 1대 1이지. 그래서 똑같이 CaSO4 CaCO3죠. 나비온은 여기가 앙금이 안 생겨요. 그럼 얘는 이가 양이온의 1가 음이온 조합이잖아. 그럼 얘 한 개당 얘 몇 개씩 붙어야 된다? 2개씩 붙어야 되지. 그래서 PbCl2 PbBr2 PbI2가 돼요. 자, 여기 숫자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게 물론 물에 녹는 물질이긴 합니다만 요거 2개 잠시만 보자고. 수산화 칼륨이면 수산화 이온인 OH-랑 칼륨인 K+가 결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KOH지. 얘는 수산화 이온 OH-와 칼슘 이온 CA2+가 결합해야 돼. 그럼 봐봐. CA에 OH가 2개 요렇게 적으면 돼? 왜 안 돼? 그치. 이렇게만 적으면 이 숫자에는 그 앞에 H만 2개다라는 소리가 돼. OH 이온 전체가 2개다라고 가로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원자 여러 개가 묶여 다닐 때는 쓰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화학식 써봐. 요거 필기하면서 요 맨 마지막 요거까지.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하고 저거 화학식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실 그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공유결합을 이야기를 할 건데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금속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죠. 맞지? 우리가 중성을 맞추려는 이유는 요 전자랑 개수가 같아야 했기 때문이야. 즉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는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오고 싶어하고 그렇게 주고받고 났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전할 테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있다. 이게 이온결합이잖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다른 결합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요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온결합이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대1이 아니라 무한반복이라는 게 특징이었던 거고, 이온결합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하는 거는 금속 결합인데 사실은 양이온과 양이온이 되고 이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녀석이 뭐냐면 자유전자들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금속 원소든 다른 금속 원소든 가열해서 녹인 뒤에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활성화시켜버리면 다 들러붙어요. 우리는 이걸 합금이라 그러고, 그래서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는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 취급을 하지. 왜? 그냥 이온들이 이온인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이온끼리 연결돼서. 그러니까 다 금속끼리만 자유전자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사실은.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그러면 비금속들끼리는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게 공유 결합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버리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뭐 하냐? 서로 뭐를 낸다? 홀전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을 내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이 공유 전자쌍의 힘으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 결합한다? 옥텟이라고 부르는 8전자 규칙. 최외곽의 전자 8개를 맞추는 개수가 되도록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원자들이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물론 나중에 화투 가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유 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빼고라도. 그러다 보면 결국 각 원소는 자신의 홀 전자로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최외곽 전자들만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비금속들의 최외곽 전자 배치를 보면 수소는 전자가 1개예요. 탄소는 4개고요.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로리는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서 8개를 맞추는 게 핵심인 거야. 참고로 이렇게 우리 통과에서는 이렇게 원래 사실 학교에서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는 방법이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시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결합이 일어나는 형태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봐봐. H2, F2, O2, N2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그럼 봐봐. H는 자기 전자를 내어놓고 요쪽 H도 자기 전자를 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렇게 내꺼 요렇게 내꺼 하면서 공유 전자쌍 한 쌍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면 어떻게 해도 되느냐 사실. 자, 수소는 요렇게 전자가 1개씩 있지. 요 둘을 요렇게 이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선긋기로. 그럼 F2는 여기 전자를 하나 내었죠.
요쪽에 F도 자기 전자를 하나 내어준다고.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에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도 된다? 요렇게도 표현이 되겠지. 산소는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로 가져와서 전자 2개를 모아놓는 거야. 요쪽에도 산소가 똑같이 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두 쌍을 공유하면서 결합하게 되지. 그래서 요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소는 위아래 전자를 다 가져오는 거야. 여기 반대편 하나만, 한 쌍만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 전자 역시 3개를 갖다가 놓고는 뒤에 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세 쌍의 결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을 수 있죠. 우리는 이 세 번째 그림을 화학식 중에 구조식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구조 자체를 그림으로 본다. 졸지 말고. 너 자꾸 좋을 거면 머리띠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알 수 있는 사실. 왜 우리는 과자를 사면 질소를 채워주죠? 일단 눅눅해지지 말라고. 정확하게는 과자가 화학 반응하지 말라고. 사과 깎아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지. 그게 뭐냐면 사과 표면에 있는 어떤 영양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화학 결합을 하면서 산화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물질이 생성됐으니까 다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조금 바뀌고 색깔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과자들도 우리 대부분 질소 기체 많이 채워주는 과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튀긴 과자들입니다. 유탕 처리 제품이라고. 새우깡, 감자깡, 감자칩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기름이 튀겨졌으니까 아무리 기름을 잘 말렸다고 해도 그 기름이 산패될 수 있어요. 산소와 결합하면서 성질이 바뀌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뭐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자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과자가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기체를 채워야 되는데 반응 안 하는 기체일수록 좋겠죠. 그럼 사실 뭘 채우면 더 좋다? 18쪽을 채우면 더 좋겠지만 비싸요.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되면서도 딱히 다른 데 쓸모는 많이 없는데 반응성도 떨어져. 왜? 질소가 화학 결합을 하려면 지금 요 세 개로 공유하고 있는 요 결합골이 있잖아. 얘네들을 다 끊고서야 따로따로 화학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원자로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선생님 옛날에 알고 지내던 그 선생님, 나 맨 초창기에 학원 일할 때 우리 학원에 일하던 국어 선생님이 알바생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기숙사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도 다녀야 되고 이제 뭐 학원에 수업도 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옷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숙사생이고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니까 옷을 여러 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다행히 자기랑 같이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체형이 거의 비슷했어. 몸집이. 키나 덩치나 이런 것들이. 그럼 뭐 한다? 그치. 각자 옷을 사서 빌려 입고 바꿔 입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구두라든가 이런 것. 그러다가 둘이 그냥 학교 앞에서 쇼핑을 하다가 되게 예쁜 백을 하나 봤대요. 비싸. 예쁠수록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두 명이 자기 한 달 생활비 추리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생활비 추리고 정리를 하니까 딱 백의 반값보다는 돈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반반 내기로 하고 백을 사서 우리 이거 같이 쓰자. 이제 이 둘은 헤어지지 못하죠. 싸워도. 왜? 그치. 솔로몬의 판결처럼 백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너희들 친구랑 둘이 반반 돈 모아서 플스를 샀어. 지금부터 헤어지기 힘들죠. 싸워도 씨발 내가 저거를 저 새끼한테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은 절반값 주고 사올 용돈도 안 남아있고. 이런 게 공유 결합인 거야. 왜? 나는 어쨌거나 같이 쓰는 거긴 하지만 8개로 만족했거든. 근데 분리하려면 8개가 안 되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저 새끼한테서 전자를 다 뺏들어오려니까 저 새끼랑 나랑 싸움 실력이 똑같아. 전자를 땡기는 힘이 같아요. 좆된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공유 결합이 되게 강력한 결합이고,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 분자거든요. 근데 분자 말고 결정도 만들어져요. 모든 탄소 원자들이 다 공유 결합으로 뭉쳐지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졸라 단단하죠. 근데 모든 원자들과 결합을 안 하고 3개랑만 공유 결합하고 하나는 자유전자로 인해서 결합하면 흑연이 됩니다. 흑연이 되면 쉽게 말해서 한 장 한 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한 장 한 장 사이의 결합은 자유전자가 붙여져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흑연은 비금속이면서도 전기가 통해. 단점은 다이아몬드보다는 덜 단단하죠. 왜? 이 한 장이 벗겨질 수 있단 말이야. 전자에 의한 자유전자 결합이에요. 자유전자 결합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옛날에 영국의 한 그 물리학과 교수이자 물리학과인지 재료공학인지 어쨌거나 뭐 교수가 이 흑연 구조를 배운 뒤에 자기 생각에 흑연의 한 장만 떼낼 수 있으면 아주 얇으면서 투명하면서 열과 전기도 잘 통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분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한 겹을 떼낼 방법을 연구하다가 자기 무슨 뭐 학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밑에 대학원생한테 과제로 내주고 학회를 갔대. 대학원생인 교수가 시켰으니까 해야 되잖아. 며칠 밤낮을 연구하다가 씨발 이게 왜 안 떨어지냐고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와서 이게 안 떨어져! 하다가 뭔가 느낌이 세서 스카치 테이프를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한 겹이 벗겨져 있더라는 거야. 최신 소재 중에 하나인 그래핀의 제법입니다. 엄청 단단하고 두께가 원자 한 겹이라서 근데 투명해. 전기도 통해. 그리고 그 그래핀 육각형 벌집 구조 안에 퀀텀닷 초미세 LED 입자를 뿌려 놓으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지정된 입자가 빛을 내요. 얇고 투명하고 접거나 휘어도 파괴되지 않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나라면 이거 자동차 앞유리에 바릅니다. 일단 방탄유리가 돼요. 졸라 단단하니까. 그리고 앞유리 전체가 모니터가 될 수 있어. 투명한 상태에서 모니터가 될 수 있어. 영화에 나오는
그치. 아이언맨 요 앞유리에서 막 그건 이제 가상현실 3D 빔으로 쏴서 하는 개념인데 그냥 앞유리에 그게 보이는 거야. 지금 자동차에 HUD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자동차 계기판을 머리 숙여 내려보지 않고 그냥 앞을 보고 있는데도 내비게이션 길 방향이나 지금 뭐 내가 차선에 어디쯤이다, 내 좌우 뒤쪽에 차가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등등을 내 속도가 지금 얼마다 보여주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밑에서 레이저를 쏴서 그걸 반사시켜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유리창 전체를 모니터로 만들 수 있어. 요거랑 뭐 차세대 통신 기술이랑 모든 차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인공지능 운전을 시키면 뭐가 가능한지 아냐? 골목 뒤에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화면에 미리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전쟁 무기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은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드론, 정찰기 같은 모든 정찰 자산의 정보를 분대장, 그러니까 팀장, 타격대 팀장, 보통 병사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다니는 타격대 팀장의 고글에 구글 글라스로 띄워줍니다. 너희들이 타격해야 될 목표가 저기 있는 저 탱크인데 요 바위 뒤에 몇 명, 저기 벙커 안에 몇 명, 어디에 몇 명이 짱 박혀 있으니까 알아서 부셔라. 그 말은 뭐냐? 그럼 최전방 정찰병이 뭔가 발견을 했어. 막 이 카메라 같은 거 돌리다가. 그럼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다 복합적인 도구로 정찰을 해서 야 저기 저격병 숨어있다. 탱크 때려. 이게 실시간 가능해요. 말 그대로 전쟁을 매패켜고 하는 거예요. 질 수 있겠냐? 응? 최근에 잠깐 이거 꺼놓고 그럼 우리 여기서 공유결합 조금만 더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우리가 결국 분자 모형들을 그려놓은 거잖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보여준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분자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CH4, NH3, CO2, HF. 그러면 탄소는 원래 홀전자가 4개잖아. 맞지? 그 4개에 각각 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 수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실제 구조적으로 따지면 탄소 원자 하나에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겠죠. 암모니아는 얘가 암모니아잖아.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수소가 3개 결합해 있겠지. 그럼 얘는 질소에 수소가 3개 있겠죠. CO2 확인을 하나 안 했다. H2O. 그러면 산소에 수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산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 모형이죠. 이상한 그거는 이제 화원가에서 이야기합니다. VSEPR 구조는 화원가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게 왜 그 각도가 나오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이거 다까지만 하는 거야.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얘는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 산소에 요렇게 주고 여기 산소는 이렇게 주면 하나, 둘이 되잖아. 그러면 사실 뭐야? 탄소 기준으로 양쪽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있게 되는 거죠. 얘는 H 단일결합 F에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사실 뭐다? F에 H 붙어 있는 거고. 얘도 그냥 그려보면 되잖아. 탄소에 양쪽 대칭으로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겠지. 요런 것들이 공유결합이고
이런 공유 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 남녀공학들이었잖아요. 남학교도 있겠지만.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그 쉬는 시간 특성이 딱 분자입니다. 두세 명 내지는 세네 명이 되게 절친이죠. 아니면 학원에서도 봤을 거야. 그리고 그 두세 명, 세네 명은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으러도 같이 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매점도 같이 가고, 학교도 같이 오고, 집에도 같이 가요. 그리고 반의 여학생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의 그룹이 몇 그룹이 있지. 그룹 안에 속한 여자애들끼리는 엄청 친한데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은 별로 안 친하죠. 공유결합이 그런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공유결합 자체는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 분자와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는 만유인력 말고는 크게 결합하는 힘이 없어요. 사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게 있어요. 화투에 가면 배웁니다.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자도 진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간순간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 힘으로도 분자끼리 결합력이 만유력보다 조금 센 힘이 생겨. 이런 걸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약하다는 거지. 그리고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봐봐. 지금 자유전자가 존재해요. 아까 흑연 말고. 존재 안 하지. 흑연 말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 결합력이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로 녹이더라도 전기전도성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HF도 그렇지만 HF, HCl, HBr, HI 우리가 산이라고 배우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산성 물질들은 사실 다 공유결합이거든요. 양이온이 수소기 때문에. 이온결합 아닙니다. 공유결합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되지만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들, 뭐 설탕이나 에탄올,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니까 물에 녹인다고 이온으로 분리되지 않죠. 따라서 소금물은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데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에탄올 같은 것도 C2H5OH로 해서 OH로 끝나니까 염기성 아니냐 착각하는데 앞에 금속원소가 아니라 CH잖아. 그럼 얘는 탄화수소 공유결합체란 말이야. 그럼 OH가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얘는 물에는 녹을 수 있지만 전기는 안 통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자들은 기체로 존재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요거 정리.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 앞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생각해보면 중1 때나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봐봐. 그럼 큰 개념부터 가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수소, 헬륨, 그 외에 나머지 2%, 기타 등등. 지구는 그치. 철부터 들어가요. 철, 산, 규, 마, 점점점 갑니다. 지각은? 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OCR 철. 생각해보면 우리 지구 만들어질 때 그 과정 기억하잖아요. 마그마의 바다에서 녹는 점이 높고 밀도가 큰 건 가라앉아서 핵으로 갔고, 녹는 점이 낮고 밀도가 작은 녀석들은 위에 올라와서 굳어져서 지각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철 부분의 비중이 지구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작죠. 철과 마그네슘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조암광물, 뭐 암석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규소와 산소가 광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면 광물의 색깔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무거워진다가 나와요. 언급이 돼. 심화까지를 공부하면. 그게 여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생명은 산, 탄, 수, 질. 자, 요렇게 볼 때 지구지각 생명을 볼 때 어떤 공통점이 발견이 되느냐. 첫 번째, 상당히 뭐의 비중이 높다? 산소의 비중이 높죠. 산소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무슨 소리냐? 많은 물질들이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산소가 반응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플로린 빼고 제일 큰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들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뭐다? 규소와 탄소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1시간 설명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소, 탄소예요.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친구라면 얘네들이 같은 족 원소라는 거를 눈치를 챌 겁니다. 14족 원소입니다. 2주기 14족이 탄소, 3주기 14족이 규소, 4주기 14족이 요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 반도체 배울 때 나올 원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이름을 더 익숙하게 들었을 겁니다. 현재의 주기율표상 이름은 저마늄입니다. 네, 게르마늄입니다. 그 점은 독일. 걔네들은 뭐라 그래, 자기들. 게르만이라 그러잖아. 그거예요. 얘네들, 규소나 탄소는 14족 원소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 그렇지. 그래서 최대 4쌍의 공유결합이 가능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기억을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화원 오비탈 공부를 했다 손? 까먹었을 거고. 너희들은 화원 따로 공부 안 했죠? 그럼 그냥 지나갈게요. 원래 전자를 채우는 걸 보면 한 칸짜리 S오비탈의 전자 2개, 홀전자 2개란 말이야, 14족은. 그러니까 원래 전자 배치가 요거는 이제 심화인데 NS2, NP2의 원자과 전자 배치를 해서 원래 홀전자 2개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보다 어떻게 되는 게 sp3 혼성 궤도가 되어서 홀전자 4개를 만드는 게 최종 결합을 했을 때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 더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4쌍의 공유 결합을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화원 가면 배울 거예요. 화원에서 심화 가면. 화원 심화는 화투에서 나와요. 혼성 궤도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자, 어쨌거나 4쌍의 공유 결합을 가능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결합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하고도 큰 고분자를 만들기 가능하죠.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것은 더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취업 가장 잘 되는 3대장 학과, 소위 말하는 전화기입니다.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불패입니다.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재료과를 안 가고 화공과를 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학공학이 왜 절대 불패가 되냐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탄소를 쭉 연결하면 이게 고분자야.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폴리 어쩌고 저쩌고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는 여기에 전부 다 수소가 쫙 붙어 있는데 수소 하나를 떼고 다른 원소나 다른 작용 구조를 붙임에 따라서 그 분자 구조 섬유의 성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를 똑같은 개수만큼 넣어도 넣은 위치가 바뀌면 또 성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학공학, 즉 탄소 화합물의 경우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새로운 신물질이 개발되고 기존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거나 딱히 내가 원하는 성질이 아니라서 도태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게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지. 연구도 되고 생산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다양한 성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분자들은 그 분자 모양 구조가 개의 성질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나 규소는 어떤 큰 분자나 어떤 물질의 중심 뼈대로 작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와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4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규소는 광물이 돼서 암석이 되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고, 얘는 고분자인 단백질이 되어서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1 때 광물 배울 때 조암 광물이라는 걸 배웠나요?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죠? 그리고 광물의 성질을 설명할 때 조흔색이라는 게 있었죠. 그 초벌구이 자기판에 긁었을 때 걔 가루 색깔이 뭔지를 가지고 얘가 어떤 물질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 조암 광물은 전부 다 흰색이 나옵니다. 석영, 장석, 후금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이 전부 다 그 조흔색의 색깔은 흰색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흰색에서 연두색이나 흰색에서 핑크색이나 뭐 이렇게 돼요. 왜 흰색이 되냐? 조암 광물은 전부 다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베이스로 여기에 다른 물질이 불순물로 뭐가 섞였느냐가 광물의 종류가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란 SiO4 사가 마이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구조적으로 그려보면 규소 원자를 중심으로 정사면체 구조의 위치에 각각 뭐가 연결되어 있다? 산소 원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규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유결합을 지금 4개를 했잖아. 그러면 규소는 8전자를 만족하고 있죠. 근데 산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산소들은 어떻게? 각각이 전자 하나씩을 더 받아서 마이너스의 극성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각 산소 원자들. 그래서 이 전체가 안정된 구조가 되기 위해서 SiO4 4-, 즉 전체가 사가 음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삼연체죠. 얘를 규산염 삼연체라 그러고 보통 그냥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 지금 진하게 칠한 얘네들이 산소 원자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요 안쪽에 둥그렇게 규소 원자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지. 얘를 뭐로 한다? 단위체. 얘가 어떤 형태로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구조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광물 설명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 필기. 여기 좀 지워야 되니까 필기. 자, 단사슬, 복사슬은 뭘 배우는 거냐? 여러분들 그 중등 과정에 그 광물 배울 때 쪼개짐과 깨짐이 있었어요. 기억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게 요 챕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는 아까 봤던 요 구조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그 규산염 삼연체에 두 개의 보통 금속 양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으로 뭉쳐져 있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온 결합이 강해요? 공유 결합이 강해요? 공유가 더 강하지. 특히 여러분들 이온 결합 배울 때 그거 있었잖아요.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같은 극성인 이온끼리 마주보면서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소금 같은 거 자꾸 비틀면 부서지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독립형 구조는 쉽게 말해서 규산염 삼연체가 4- 이온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온의 결합인 거야. 그러면은 뭐다? 자, 공유하는 산소가 삼연체 내에 존재하지 않죠. 그 말은 얘는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4의 관계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M2SiO4라는 형태로 광물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감람석이에요. 마그네슘 위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얘는 깨집니다. 왜 깨지냐? 모두 약해서 깨집니다. 쪼개짐과 깨짐은 무슨 소리냐면 특정 방향으로 강한 게 존재하면 그 방향축이 아닌 방향으로는 약하게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모든 방향의 결합이 다 약한 결합인 거예요. 다 이온 결합이니까. 그러면은 파괴가 되기 시작할 때 한 줄로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지 맘대로 나갈 수 있지. 그 이유는 모든 방향의 결합이 다 약해서인 거지. 이게 독립형인 이유를 그 다음에 바로 알려줍니다. 단사슬형. 단사슬은 무슨 소리냐면 봐봐.
따지고 보면 요 하나의 삼연체마다 여기서 요 하나의 삼연체만 보세요. 하나의 삼연체에 있는 산소 4개 중에 지금 2개의 산소가 이웃한 단위체와 공유되고 있죠. 단사슬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길쭉한 얇은 막대 모양의 분자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막대 축선상으로는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파괴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그런데 봐봐. 얘네들이 단사슬 구조면 이럴 거 아니야. 단사슬을 뭉쳐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봐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지지.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자를 수 있고 요렇게도 자를 수도 있죠. 왜? 지금 요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거니까. 요렇게 자를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단사슬형은 하나의 긴 사슬 형태의 이온들이 좌우로만 붙어서 개수를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공유산소가 2개입니다. 한 단위체 안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공유산소 2개, 비공유산소도 2개지. 그래서 절반이 2개와 2개를 더해서 규소 하나당 산소가 1대 3의 비율이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SiO3 앞에 이제 어떤 금속 이온이 붙겠죠. 굳이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 가능하죠. 복사슬은 사실은 단사슬과 복사슬을 한 통으로 같이 묶어놔도 돼요.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자, 봐봐. 위에도 단사슬, 밑에도 단사슬이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도 공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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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산소들은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를 하나의 단위체로 봐야 되냐면 여기서 요까지를 하나의 단위체로 보면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규소에 산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규소 4개당 하나, 둘, 셋, 4개당 외부와 비공유되는 산소수. 공유산소는 4개입니다, 사실. 어디냐면 요것만 외부와 공유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봐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유 4개와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라고. 잠시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여기서 얘, 세모 친 거 4개는 공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공유, 그 비공유인 거지. 쌤, 얘는 얘랑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4개 한 덩어리를 내 거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한 단위로. 그래서 요게 절반이 포함되니까 SI 4개당 O가 11개의 비율이 돼요.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좀 넙덕한 막대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넙덕한 막대기를 이렇게 뭉쳐놨다 쳐도 요렇게 잘리고 요렇게 잘리는데 이렇게는 안 잘리는 거잖아. 막대기니까. 그래서 얘도 결국은 뭐다? 똑같이 두 방 쪼개짐인 거지. 근데 이게 2개만 연결된 복사슬이 아니라 판상 구조가 되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 구조를 따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단사슬, 여기 단사슬, 여기도 지금 단사슬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 얘는 지금 우리 규산염 사면체에서 지금 요 밑면에 해당하는 요 산소 3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공유 중이죠. 공유 안 하고 있는 산소는 요 위에 얘 한 개잖아. 그럼 얘는 규소 1개에 비공유 1개, 공유 3개인데 절반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개수를 맞추려니까 얘 2개 하면 얘 2개, 얘 3개가 되지. 그래서 Si2O5의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판을 그려보면 얘가 뭐랑 똑같게 되냐? 흑연 구조가 돼요. 널찍한 판이 되니까. 그래 얘는 한방향 쪼개짐이 됩니다. 얘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마 광문할 때 배웠을 거예요. 얘가 운모입니다. 얘가 운모 구조예요. 얘가 감람석이라 그랬지. 얘 운모예요. 여기 요 안에 2개가 이제 휘석하고 각섬석인데 얘가 휘석이고 얘가 각섬석인데 요 2개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 건 사실 뭐다? 깨짐의 감람석, 그리고 한방향 쪼개지는 운모,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모두 다 공유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화면을 좀 더 칠판 좀 끌어서 요 마무리가 있습니다. 치자. 모든 산소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Si 1개에 O 4개가 전부 다 공유라서 절반이 되면 SiO2 구조로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단단해질 겁니다. 왜? 모든 산소가 다 이웃항 단위체들과
공유 결합 중이니까. 탄소 원자만 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단단할 수밖에 없죠, 다이아몬드. 금강석은 모수구 기계 1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 망상형 구조를 만들면, 저렇게 뭉쳐진 구조를 만들면 뭐가 되냐? 석영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석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석영은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자, 감람석은 모든 방향이 다 약해서 깨졌다면 석영은 왜 깨진다? 그렇지. 모든 방향이 똑같이 다 강하니까 깨지는 거야. 깨진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특별히 약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는 개념인 응력,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체에 만약에 힘을 가하고 그 물체는 그 힘을 받으면서 버티게 되면 그 힘들은 물체 전체에 골고루 흩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약한 그 한 부분에 부하가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화장실 휴지. 둘둘둘둘둘 탁 하면 어떻게 돼? 점선 찍혀있는 데서 끊어지지. 왜? 거기가 약하니까 그 위치에 응력이 집중적으로 가해져서 거기에서 파괴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향 쪼개짐이나 두 방향 쪼개짐은 아까 뭐였다? 공유결합이 아닌 방향 축선이 생겼죠. 방향 평면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방향에 응력이 집중이 돼서 그 방향으로만 파괴가 되는데 얘는 이거 한 겹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한 장 뗄 수 있는데 망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모두 다 강하니까 어쨌거나 뭐 어떻게 된다? 깨져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주의할 거 있어. 이 망상형 구조의 석영 말고 장석도 여기 섞이거든. 근데 중1 때 배웠을 거예요. 장석은 사실 두방 쪼개짐입니다. 망상형인데. 왜 두방 쪼개짐이냐? 장석은 원래 SiO2.Al2O3라고 적혀 있어요. 규산형 광물 구조 안쪽에 산화알루미늄 결정 구조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있는 방향 축선 때문에 특정 방향이 좀 더 약한 게 생긴다는 거죠.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장석 계열은 두 방향 쪼개짐이 일어나게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석과 석영의 차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우리 요 결합 구조가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줌을 좀 당겨야 돼요. 풀어야 되고. 자, 이 구조가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생님이 저기 옛날에 필리핀 여행 갔을 때 필리핀 스타벅스에는 설탕을 비정제 설탕부터 해가지고 설탕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 갖다 놨더라고요. 비정제 설탕은 거의 사탕처럼 돼 있습니다. 덩어리가. 근데 우리 가루 설탕이, 그 다음에 요 육각형 모양으로 뭉쳐놓은 각설탕이 있죠. 그 다음에 보통 가루 설탕이 있고 설탕 시럽도 있죠. 맞지? 우리나라는 거의 웬만한 요즘 카페는 그냥 시럽으로 통일화돼 있잖아. 왜 시럽으로 통일화돼 있는지 알아? 빨리 녹아서. 네. 이미 물에 녹아있는 상태잖아. 물을 많이 포함하게 만들어서 시럽화 시킨 거잖아. 안에 넣고 제대로 빨리 녹아서 맛이 골고루 퍼질 거는 시럽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애들이 맛이 나는 에스프레소 있죠. 아메리카노에 부어주기 전에 커피 원액 진한 거. 여기는 보통 가루 설탕이나 각설탕 하나에 통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젖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약간 세지만 조금씩 녹아 나오는 그 설탕의 맛을 느끼면서 이거 마시는 거라고. 잘 안 녹는다는 거지. 왜? 녹으려면 설탕의 표면이 뭐와 뜨거운 커피나 물과 만나야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입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근데 가루 설탕이나 시럽은 이미 표면적이 어떻다? 충분히
넓어진 상태니까 빨리 녹아 들어가는 반응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비정제 설탕은 제일 안 녹겠죠, 당연히. 쉽게 말해서 사탕 부숴 놓은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학교 앞에 가끔씩 뭐 마을 무슨 축제 때나 오는 그 잉어엿 그 잉어 칼 뭐 이런 것들 주잖아, 뽑으면. 그거 물에 녹인다 생각해봐. 잘 녹아요? 그치? 표면에서부터 녹아 들어가야 되니까 안에가 결합이 단단하게 안 녹잖아. 이거를 화학적으로 따지면 암석의 내부식성, 산이라던가 어떤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될 때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적이 넓은 효과가 나죠.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적이 좁아지지. 즉 내부 입자까지 화학물질의 침투가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 쪼개진 그 방향으로 스며들어갈 거란 말이야. 물질이 스며드는 것도. 즉 이쪽으로 갈수록 부식이 잘 되고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어떤 산이나 산 용액 등에 잘 녹아 들어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내부식성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쓰는 비커 있잖아. 실험실, 과학실에서 쓰는 비커. 한 가지 가르쳐 주자면 그 비커 옆면에 보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적혀 있는 것 중에 바이렉스가 있고 파이렉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파이렉스 비커는 알코올 램프 위에 그냥 그 성면판 안 대고 그냥 올려도 물 끓일 수 있어요. 걔네들은 순수 SiO2예요. 그냥 말 그대로 크리스탈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열을 가해도 우리 안에 물 넣고 끓이는 비커에 그 정도의 열을 가한다고 유리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는데 바이렉스는 유리를 좀 더 잘 녹여서 그 비커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을 더 넣고 녹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불순물 때문에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존재할 거고 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순물질보다는 약할 거고 그러니까 힘을 가하거나 외부에서 열을 가하거나 열팽창을 하게 되면 그 약한 부분으로 힘이 집중돼서 깨지겠지. 그럼 요거를 배우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부식성이 약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부식성이 세다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입자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그 특징은 뭐다? Si 한 개당 산소의 비율이 여기는 1대4잖아. 얘는 1대2라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록 산소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주소 하나당 산소 개수가 줄죠. 왜?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 산소의 비중이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